안녕하세요. 실무 20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결산 연습을 좀 해봤고 관련된 기출문제 중심으로 빈출, 많이 나오는 문제를 기출문제 형식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교재는 483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결산 수행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결산을 할 때 키포인트라고 하면 결산은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면 세문항, 조금 나오면 두문항, 대부분 세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결산은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넣는 거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입력하는 건데 원래 기본적인 순서는 이래요. 수동으로 할 거 먼저 하고 자동을 돌려서 추가를 해서 전표가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이기는 해요. 근데 진짜 결산이라기보다 이 자체 하나하나를 그냥 점수로 3점씩 구분해서 주기 때문에 자동 결산을 먼저 하고 수동 결산을 나중에 해도 사실은 여러분이 보는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풀어볼 문제는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려면요. 회사를 좀 변경하셔서요. 회사를 이제 첫 번째 1009 갑결산 변경을 해주시고 결산 연습하는 이 회차가 갑, 을, 병 해서 세 개와 관련된 세 개 회차 결산을 해볼 거고요. 갑결산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총 한 7문제 정도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 중에 몇 문제가 나오냐면 세문항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풀어보시라고 결산 문제를 많은 문제를 이 교재 안에다가 이제 수록을 좀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외상매출금 받으러 1% 대손 충당하는 거 수동으로 해요? 자동으로 해요? 자동으로 하려고요. 패스. 왜 패스하냐면 수동을 먼저 끝내놓고 자동을 마지막에 하려고요. 그래서 1번은 자동인 거 알았잖아. 패스. 두 번째, 1년치 보험 임차료 어쩌고저쩌고 이건 수동이죠. 현금가부족 수동이죠. 퇴직금 자동이죠. 기말재고 갖다 넣기만 하는 거 자동이죠. 6번 기간경과 수동으로 해야죠. 법인세는 자동에 있죠. 그렇게. 자, 그러면 수동 결산을 해야 되는 것만 골라서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날짜는 12월 31일자 띄워놓고 문제 볼게요. 23년도 9월 1일에 1년치 임차료를 판관비 임차료를 1,8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을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전액 비용인 임차료입니까? 내년 비용도 있어요. 내년 비용도 있죠. 이번 연도 9월부터 이번 연도 12월까지는 단기분 임차료지만 사실은 이 중에 8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거니까 임차료라는 비용을 먼저 준 거잖아요. 그럼 선급 비용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800만 원을 12개월 중에 4개월은 단기 거고 8개월은 차기 거고 그러면 차기분에 대한 800만 원을 구하면 1,200 나오겠네. 그럼 1,200만 원은 단기 게 아니라 내년에 해당하는 선급 비용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먼저 할 거는 그냥 얘기해 볼까? 임차료라는 금액 중에 8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1,200만 원만큼은 대변으로 반제를 하고 판관비라고 그랬죠? 그리고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대체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200 나온 방식은 이거죠. 1년 전체 800만 원 중에 우리 딱 내년 24년도의 기간 전체가 8개월이잖아. 그럼 1,200은 먼저 지급한 거지 단기분 임차료는 이 중에 600만 원 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1,200을 임차료라는 비용을 제거하고 자산이라는 선급 비용으로 대체를 시켜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3번 결산일 현재 현금가 부족의 계정 과목에 잔액이 있는데 원인을 모른대요. 여러분 현금가 부족 드디어 잔액이 있대. 근데 원인을 모른대. 이럴 때 가장 만만하게 보는 장부가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진짜로 12월로 엔터 쳐요. 현금가 부족은 항상 당좌 자산 마지막에 있어요. 근데 현금가 부족이 이상한데 대변에 37만 원이 있고 차변 쪽에 잔액란에 마이너스 37만 원이 있는데 현금가 부족은요. 차변에 잡히기도 하고 대변에 잡히기도 하잖아. 근데 잔액은 항상 차변에 기재돼서
대변에 발생된 금액이 차변 잔액으로 기입되다 보니까 반대의 부호인 마이너스 부호가 걸릴 뿐이에요. 그러면 얘가 좀 헷갈린다 그러실 때는 시산표를 열어서 보고 헷갈린다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보이거든요. 한 번 더 더블 클릭해봐. 그럼 붕괴가 보여. 현금이 차변이었고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걸렸었던 거지. 근데 결산까지 결국 얘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거야. 그럼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었는데 이유를 모르면 기말에 현금과 부족을 어느 쪽에 반제시켜주면 되겠어요. 차변으로 현금과 부족을 죽인다. 지금 보니까 37만 원 있었죠. 그럼 현금이 많았던 거니까 계정 과목은 이유를 모르니 대변에 걸어야 되는 잡스러운 계정으로는 손실은 아니겠죠. 잡이익으로. 이 경우가 현금 과부족을 기중에 인식을 했을 때 기말에 처리하는 문제. 현금 과부족은 대변에도 기중에 발생할 수 있고 차변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항상 잔액은 자산 계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차변 쪽에 잔액이 기재돼요. 그래서 대변에 붕괴했던 계정은 차변 쪽에 마이너스 부호가 잠시 걸려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 거래를 확인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퇴직급여, 재고자산은 결산을 자동으로 할 거고 6번 23년도 7월 1일에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 10% 이자를 내년 6월 말에 받기로 약정돼 있대. 그렇지만 이번 연도 기간이 경과된 이자는 얼마가 있을 거 아니야. 결산 때 인식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빌려준 돈이 2천이고요. 연이자가 10%예요. 그러면 1년 전체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200이죠. 근데 200만 원 중에 우리는 몇 개월치만 단기분 이자로 인식하면 돼요. 6개월, 7월 1일부터니까. 그러니까 딱 100이죠? 그럼 100만 원만큼은 단기분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되 아직 받은 건 아니잖아. 그치? 내년에 받겠지. 그러면 이후에 받을 수익, 아직 들어오지 않은 수익,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에는 미수 수익, 요거 잡는 거죠. 차변에 미수 수익 잡아주시고 대변에 이자 수익. 사실은 미수 수익, 이자 수익은 이 차변과 대변이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돈이 들어와서 반대로 붕괴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계산해서 결산에 추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요 계정 과목이 차대가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요 붕괴는 암기하셔도 돼. 금액만 달라질 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7문제 중에 7번 자동, 얘 자동, 얘 자동, 얘 자동이었죠. 그러면 3문제만 수동으로 결산을 수행한 거고 3문제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자동 결산 가서 하는 거 연습하는 거니까 자동 결산 메뉴를 열어보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치는 거죠. 첫 번째,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만 1%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 계산할 필요도 없죠? 요거 누르는 거죠. 대손상각. 자, 일단 1%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미 얼마가 넘어왔든 이 금액을 믿고 나머지 불필요한 채권의 충당금은 지우고 그러면 얘만 결산에 반영할 거야. 자, 그럼 요거 남겨놓고 아래쪽 하단 부분에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면 판관비 대손상각 메뉴에 외상매출금 난과 받으럼 난에 보충할 금액이 계산이 돼서 반영까지 됐어요. 1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2번 했고요. 3번 했고요. 4번 퇴직급여 충당을 설정하는 문제. 자, 요것도 혹시 금액이 잘 들어가 있나? 확인하러 갈까? 여기 대손상각 옆에 퇴직충당 한번 눌러봅시다. 자, 생산부, 영업부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생산부 볼게요. 기초에 2,000 있었대. 근데 기중에 감소한 게 500이었대. 감소된 건 안 써있네. 안 들어가네, 그치? 그리고 기말제 채권 잔액은 이거래. 우린 여기다가 추계액은 입력할 수 있는데 증가 감소까지는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못 써. 쓰지 마. 이럴 땐 쓰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냐? 자, 우리 500번대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자, 이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을지 내가 계산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기말에 퇴직금 추계액은 2,800인데요. 기초에 충당 부채가 2,000이 있었고요. 기중에 한 번 쓴 게 있대요. 그러면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얼마인 거야? 1,500인 거죠. 그렇죠? 1,500. 이곳에 썼으니까. 그러면 2,800에서 1,500을 제한 나머지만 보충하면 되잖아요. 1,300 이렇게 보충할 금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보충하는 금액을 여러분에게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업부는 퇴직급여 추계액이 1,800인데 잔액을 보니까 1,700이 있었지만 300을 기중에 썼대. 그러면 잔액은 1,400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영업부는 얼마만 보충하면 되느냐? 400만 원만 보충하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계산하신 다음에 퇴직급여 전입액란 중에 여기 500번대 제조부는 보충할 금액이 1,300이 됐고요. 판관비 밑에 퇴직급여는 판관비 퇴직급여 보충할 금액 이 자리에다가 보충할 400만 원을 손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연금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고 분계는 프로그램이 해줄 거니까 돌리시고 5번 기말재고 자산이 각각의 4개 자산별로 있다. 이거는 누구도 수동으로 분계를 할 수 없다. 반드시 갖다 넣기만 한다. 기말 상품도 있네요. 자, 기말 상품은 500이래요. 기말 상품 재고액란에다가 500 넣어주시고요. 좀 내려갑니다. 기말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자리에다가 1,555만 원 넣어주시고요. 조금 더 내려가요. 그러면은 기말 제공품 120만 원 기말 제공품란에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 기말 제품 재고 5천. 기말 재고 자산에 입력만 합니다. 분계는 프로그램 해줄 거예요. 됐죠? 그 다음 6번은 수동으로 했죠. 패스. 마지막 7번 법인세. 자, 법인세는 항상 모든 결산 메뉴의 마지막에 있어요. 쭉 끝까지 쫙 갔어. 자, 우리 회사는 법인세 비용이 토탈 1,250인데 기중에 먼저 낸 세금이 450이 있대. 맞네. 450이 있네. 자, 하는 건 450을 먼저 선납세금을 반제를 시켜주면 1,250만 원 중에 나머지 금액만 내가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거지. 800 넣으면 될까요? 얘는 추가로 납부하세, 얘는 먼저 낸 세금. 토탈 더하면 법인세는 1,250. 자, 7문제 중에서 네모낭을 자동 결산하는 연습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다 입력이 끝났잖아요. 자, 입력이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에 전표 추가. 일반 전표 추가. 자, 추가한 다음에 확인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다시 조회 버튼을 눌러서 어떤 전표가 붙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미지급세금, 선납세금. 그럼 분계 넘어온 거 맞죠? 대손충당, 분계 넘어온 거 맞죠? 퇴직급여, 넘어온 거 맞죠? 기말재고 자산을 입력하면 제품이 매출원가가 되고 제공품 중에 제품으로 넘어가는 분계가 자동으로 돼요. 여기서 이 금액들이 얼마가 분계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금액을 앞에서 어떤 전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원가 대체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분계는 뭐 관계없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분계가 넘어왔는지만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결산 문제를 여러분이 수행하시는 거예요. 하고 나면 이제 재무제표라는 게 이제 막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을결산 회사. 그럼 두 번째 문제 여러분 푸실 때는 회사를 주식회사 을결산으로 메뉴를 바꾸시는 거야. 회사 코드를. 을결산 해서 짠 바꿔. 바꾸고 나면 이제 을결산 정보만 이 데이터로 좀 활용을 하시는 거고. 자, 을결산 자료 중에 첫 번째 대체하는 거 현금 가부족, 유형자산 감가상각. 이 경우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정자산에 등록도 하고 관련된 거 감가상각에 반영도 하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 해당하는 외화채권 환율 평가하는 것도 하고 1년치 비용에 대한 것도 하고 기말재고자산 비정상 감모손실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회계 처리를 반영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 7번 문제만 답을 입력할 때 몇 가지 요 계산할 때 좀 특이한 부분이 나름 있어서 요 얘기만 좀 해볼게요. 자, 을결산 문제를 푸실 때요.
영업권은 무형이잖아. 무형자산. 취득가액을 안 알려줬어. 근데 전체 연수는 5년이고 방법은 정액법이야. 전년도가 22년이죠. 22년도 말에 상각을 했을 때 미상각 잔액이라는 말은 아직 상각을 안 한 현재 잔액이 1,500이었대. 근데 영업권은 21년도 1월 1일에 취득해서 전부 상각비로 처리하고 있대요. 당해년도 상각비를 구하래. 결국은 얘를 구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무형자산은 그냥 취득원가를 나누기 5를 하잖아요. 근데 취득원가를 안 알려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요. 21년도에 취득했어. 그러면 21년도에 상각을 한 번 했겠죠. 22년도에 두 번째 상각을 했겠죠. 그럼 이번 연도는 몇 번째야? 세 번째죠. 그럼 봐요. 전년도에 상각을 하고도 남은 잔액이 1,500이었다면 전체가 5년 상각인데 두 번 하고 남은 잔액이 1,500이면 얘는 몇 년 남은 거예요? 남은 잔액 1,500, 남은 연수 3년. 그러면 3년 동안 얼마씩 상각을 해나가면 됩니까? 500만 원씩 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너 취득원가 얼마인지 할 수 있니? 물어보면 500 해서 1,500이니까 취득원가는 2,500이지 않았을까? 이런 무형은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별도로 없이 그냥 잔액을 차감하니까 2년 했어. 지금 현재 상각 이제 할 거야. 이제 3년째야. 5번 할 거야. 남은 연수 3년이고 남은 잔존가액이 미상각 잔액으로 1,500이 있어. 이번 연도 얼마 상각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상각액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계산하게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이것을 1,500 나누기 5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1,500은 미상각 잔액이지 취득가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을 하실 때. 그래서 이런 것도 결산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고요. 무형은 특히 이렇게 많이 나와요. 유형은 그냥 감가상각하는 방식 그대로 하면 되는데 무형이라는 거는 잔존가액이 무조건 상각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을 알려주고 전체 연수는 5년이고 그럼 취득원가를 구하든 그냥 1,500만 원 나누기 남은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남은 연수를 나눠도 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잔존가액이 없으니까. 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 영업권에 대한 건 손으로 분계해요. 자동결산 가요. 자동결산 가서 판관비 아래쪽에 영업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영업권에다가 500을 넣겠죠. 그리고 추가하면 되겠죠. 나머지 것도 같이. 그래서 이 중에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제들은 딱 얘랑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이야. 그래서 제가 이 결산 문제에다가 뭐 갑, 을, 병 구분한 거는 뭐 구분한 것 뿐이고 각각의 결산 문제를 푸실 때 자동 결산을 하는 방법을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수동 결산으로 나오는 문제를 분계 연습을 하시라고 결산 문제를 최대 많은 내용들을 교재 안에다가 수록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나중에 뒷부분에 정답편 열어서 정답 화면도 좀 활용해 보시고 그렇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병결산으로 좀 가겠습니다. 회사 코드를 좀 변경을 할게요. 을결산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자, 결산 문제 중에서 병결산.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이에요. A4용지 어쩌고저쩌고, 보험료, 감가상각, 외상매입금 채권, 외상매입금은 채무지, 외화 환산, 마지막에 퇴직급여 보충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7문제입니다. 얘를 다 해볼 거거든요. 1번부터 해볼게요. 단기매매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대요. 이건 수동이죠. 자, 근데 단기매매증권은 취득을 1,000에 했는데 전년도잖아? 전년도에 1,200이었대. 그리고 이번 연도는 1,160이래. 단기매매증권은 전년도에 취득했다가 전년도 공정가액으로 바꿔놨겠죠. 그럼 현재요. 제가 이 금액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슨 금액하고 비교하면 돼요? 취득원가는 지나갔지? 그치? 얘하고 얘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1,200인데 1,160이 됐대.
그러면 40만 원만큼은 다운된 거죠. 그러면 40만 원만큼 다운된 금액은 손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매도가능증권은 최대 원가, 전년도의 감가, 여기 공정가치 평가한 금액이 기타 포괄에 걸려 있어서 걔를 우선 상계하고 자식으로 해야 되는데 단기매매증권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평가 손익을 인식하면 되니까. 자, 그럼 할 일은 단기매매증권은 손실이 발생했어요.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40이고 대변에 그냥 단순하게 단기매매증권은 40만 원 그냥 오늘 단순하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치는 이거겠지. 전년도에 평가했다는 얘기는 취득원가는 사라진 상태니까 1200과 1160만 원을 비교해서 단순하게 그때그때 평가 손익을 인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 미수금 잔액에 대해서 2% 하래요. 이걸 일단 자동으로 돌립시다. 두 번째, 9월 5일에 판매부서에서 사용할 A4용지를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1만 원에 사고 이 구입가액을 소모품으로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소모품으로 처리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산 잡았다 이 뜻이죠. 11만 원 중에 만 원은 부가세니까 10만 원을 소모품으로 처리해놨는데 결산하는 날 A4 용지는 4박스가 남아있대. 그 얘기는 4박스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4박스만 소모품이고 6박스는 비용이란 뜻이죠. 그러면 10만 원 중에 6박스는 뭘로 가야 돼요? 소모품 비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6만 원. 그리고 소모품은 6만 원만큼 자산에서 감소시켜야죠. 사용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준 사람 마음이다. 소모품으로 처리했다. 그래 놓고 이 중에 6만 원어치 6박스를 사용했다라고 줘도 되고 이 중에 4박스만 남아있다고 해도 되고 결국은 6만 원이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자, 그럼 얘는 결산 시 수동으로 차변에 판매부서가 쓴 거니까 판관비겠죠. 6만 원은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 자산으로 잡혔던 10만 원 중에 6만 원을 반제합니다. 여기서 11만 원 전체를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만 원은 부가세였을 테니까 10만 원을 소모품이라는 금액에서 이제 조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결산. 네 번째, 이제 보험료 나왔잖아. 1년치 보험료를 5월 1일에 360을 보통예금에서 냈는데 전액 다 재조경비 보험료, 쉽게 말하면 500번대 보험료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이 500번대 보험료 중에 이번 연도 5월부터 12월까지는 500번대 보험료가 맞고 24년도 4개월치는 단기분 보험료가 아니고 내년 비용이니까 선급 비용 잡으라는 거잖아. 그럼 360만 원을 4개월치만 구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3, 40이 120이네. 그치? 그러면 120만 원은 단기분 보험료가 아닙니다. 선급 비용입니다. 그런 얘기죠. 뭐. 선급 비용으로 120만 원. 아이고 12만 원 걸었네. 그리고 500번대 보험료는 120만 원 반제. 왜 120만 원 나온지 아시겠죠? 360만 원이면 한 달로 치면 한 달에 30만 원이잖아. 근데 선급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잖아. 3, 42. 120만 원만 보험료 죽이고 자산으로 대체. 먼저 지급한 비용이니까. 자, 5번은 건물, 기계, 차량에 대한 다 제조거래, 다 제조원가 거래. 갖다 넣으면 분계가 빠바박 될 거니까. 요거는 자동. 외상매입금 중에 만리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외화로 2,000불인데 금액이 원화로 240이래요. 근데 환율이 1,180원으로 떨어졌대. 그럼 여러분 원화 금액 240만 원이 그냥 사실 계산하는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 2,000불이 1,180원으로 적용이 되는 원화 금액은 236만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에 대한 차이 나는 것만 분개하시면 돼요. 4만 원. 여러분 외상매입금이 4만 원만큼 감소해야 돼요. 그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려면 차변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익이지. 환율이 떨어졌는데 갚을 돈이 감소했거든. 부채가 감소한 거니까. 이때는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분계를 집어넣어 보면 차변의 외상매입금은 항상 거래처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만리상사.
저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가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칩이 저장된 것 같아. 너무 오래 했어. 이제 관둘 때가 되긴 했는데 이제 관둬야죠 뭐. 여러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같으면은 거래처를 걸까 말까를 매번 고민하죠. 처음 공부하시니까. 근데 많이 넣어봐야 돼. 그래서 답을 보고 입력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얘가 좀 익숙해져야 돼. 그렇게 해야 얘가 별거 아닌 거 돼요. 거래처에 대한 부분이 불안하시면 다 거셔도 되고. 4만 원 외화 환산 이익으로 거래. 자, 이거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보충하는 문제 나올 때요. 가끔 이렇게 나온다. 결산하는 날 총무부 직원에 대해선 1,500, 생산부 직원에 대해선 이 금액을 보충해가지고 설정하래. 보충할 금액을 준 거야, 그냥. 그냥 갖다 넣으시기만 하면 돼. 이거 다 결산 실제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동 결산하는 거 이제 뺐던 거 볼게요. 1번은 했고, 미수금에 대한 2%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자동 결산 열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미수금이든 뭐든 대손 충당은 여기 있잖아. 대손 상각 눌렀어. 자, 미수금만 하래. 그리고 2%래. 그럼 봐. 1%를 일단 2%로 바꾸고 2% 바꾸니까 2% 계산된 금액으로 싹 바뀐 거야 지금. 뭐 계산기도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이 해줘. 자, 그 다음 미수금만 할 거니까 이제 필요 없는 외상매출금 지움, 바드럼 지움, 미수금 남겨놓음, 얘는 지움. 그럼 미수금 얼마를 보충하면 돼요? 72,200원. 이 금액을 결산 반영을 누르시고요. 안 보이잖아? 그럼 여기서 찾기를 해. 그래서 미수금을 한번 조회해봐. 그러면은 영업이익 비용 기타 대손의 미수금란에 이 금액이 반영됐지. 이걸 반영을 해야 되거든. 근데 반영도 해준다고. 그거 누르면은 자 들어갔어. 미수금 잔액의 2%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 해결. 얘 해결. 얘 했죠. 자 감가상각 해볼 건데요. 감가상각은 제조 원가에만 늘어요. 쭉 갑시다. 위로 올라가요. 어디 가냐? 제품 매출원가 500번대가 붙어있는 칸 중에서 500번대 감가가 있는 요 카테고리에다가 건물은 850, 기계장치는 370, 차량 운반부는 120. 이렇게 넣으시면 분계는 얘가 해줄 거야. 마지막. 결산 자료를 퇴직급여 충당을 계산도 해줄게 갖다 넣기만 해. 이거거든요. 여기다가 가볼게. 노무비가 원가잖아. 임금 원가죠. 그 밑에 있는 게 생산부 직원 거. 생산부 직원 거 1,080이었죠. 넣어주시고 좀 내려가. 판관비 쪽에 있는 퇴직급여. 판관비의 퇴직급여에다가 1,500. 자, 이번 갑, 을, 병결산 회사의 결산 문제 7문제 중에 이렇게 3개가 자동 결산이었어요. 자, 입력하셨으면 마지막에 입력한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전표 추가. 그리고 일반 전표를 한번 열어서 내가 생각하는 전표들이 밑에 달라붙는지 확인, 조회. 왔구나. 미수금은 기타 대손이 걸려야 되는데 맞게 걸렸구나. 프로그램 똑똑하다. 퇴직급여 붕괴됐네. 에이, 그러면 다 넘어왔겠지.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실제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결산은 3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중에 무언가가 3개가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다 했어. 다 했는데 틀린 거야. 예를 들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나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요거 3개를 넣을 때 이 금액 중에 하나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걸 나중에 확인한 거지. 전표 추가까지 다 돌렸는데 이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동 결산으로 수행하고 전표 추가를 눌렀는데 다 했는데 이 금액을 잘못 넣은 거야. 그럼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때 하는 방식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다가 잘못 넣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수정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결산 자료 입력했던 걸 다시 열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결산 분계 삭제라고 있어요. 삭제를 누르시면 일반 전표의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된 게 일단 전표가 삭제돼야 되거든. 삭제를 해봐.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를 다시 한번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결산이 생성된 것들만 싹 삭제돼요. 내가 수동으로 분계한 건 내가 삭제하지 않는 한 그대로 살아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딱 어떤 상태인 거야? 자동 결산을 마지막에 수행하기 전이죠. 그러면 다시 가요. 다시 가서 기말 원재 이 중에 아까 막 건물 감가상각 넣은 거, 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 넣은 거, 그리고 퇴직급여 입력한 거까지만 그대로 또 유지.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기말재고 중에서 원재료 재고자산을 넣어야 되는데 누락했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원재료 재고자산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장난치는 거니까 뭐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금이랑 관계 있는 그러니까 생산부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보충액을 잘못 넣었어. 예를 들어. 그럼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무형자산 중에 상각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어. 외상매출금과 바드럼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수정하거나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이게 최종 결산 답안지로 이 화면에 이렇게 다시 분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얘를 막 수정하셔도 되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이게 자동으로 생성된 전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자동으로 결산을 수행한 것 중에 어느 하나가 틀렸다.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 결산자료 입력에 다시 와서 자동으로 전표가 만들어진 걸 일괄 삭제를 결산 분계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추가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갑을병 중에 을결산만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이 시간 내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실력으로 한번 쭉 입력하고 답이랑 확인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무 수업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너무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셔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전반적인 실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